네, 지금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기 작성이나 공동 구매 등을 권유하는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형적 부업 사기 접근 방식인데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건수가 계속 늘어 반년 사이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김민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휴대전화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쇼핑몰 사업 확장으로 거래량이 늘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며 SNS 채팅창을 통해서만 문의해달라고 써 있습니다.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바로 1대1 채팅이 시작됐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목을 도매로 구매한 뒤 소매로 판매해 중간 마진을 가져가는 업무라며 주문서 작성만 하면 된다는 글이 뜹니다. 해당사의 쇼핑몰 사이트를 확인한 뒤 문의하고 싶다고 했더니 업무를 하게 되면 알려주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전형적인 부업 사기 접근 방식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결제 금액에 비례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낸 뒤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식인데 올 들어 6월 현재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55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신고 건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6억 4천여만 원으로 작년 수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최근엔 국내를 넘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도용한 사기 사례도 생겨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모습을 바꿔서 소비자들 유인하고 있고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재택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 측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는 일단 피하고 쇼핑몰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공정위에 등록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등 각종 전기 제품 사용 시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역시 여름철엔 과열되기가 쉬운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안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폭염에 각 가정마다 에어컨 가동도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실외기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의 40층짜리 아파트 30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실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사망자 등 인명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실외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환기창을 열지 않고 실외기를 가동하면 그 실외기실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 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실외기 주변에 불이 쉽게 붙는 물건을 치워둬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역시 더운 여름철엔 과열되기 쉽습니다. 지난 5년간 킥보드 화재 사고의 약 60%는 충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름에 발생한 전동 킥보드 화재는 총 175건으로 겨울보다 2배 이상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과열을 막기 위해 온도가 높은 장소에 킥보드를 장시간 보관하지 말고 충전을 마치면 즉시 전원 코드를 뽑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보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을 지킨 건 시험장 직원이었는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구급장비를 챙겨 황급히 버스로 뛰어갑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구급대원이 맥박을 확인하고 쓰러진 남성에게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잠시 뒤 쓰러진 남성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옵니다. 분석 한번 해봐. 셀프 돌아왔어요? 20일 오후 전남 나주에 있는 전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A씨는 대형 면허 기능 시험을 보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버스로 안전 차단봉을 들이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간 건 시험을 감독하던 도로교통공단 소속 32살 강병옥 대리. 강 대리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들어가 A씨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좀 살아라, 제발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 대리의 심폐소생술과 구급대원의 신속한 조처로 A씨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심정지 상황 발생했을 때 이제 4분 이내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뇌에 손상이 갈 수 있는데요. 이제 초기 처치도 너무 잘해주셨고 덕분에 이제 환자분께서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위급 상황에 대비해 받은 교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배우고 보니까 사람 하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12사단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고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승합차에서 베이지색 모자를 쓴 여성이 경찰과 함께 내립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중대장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중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회장님, 규정에도 없는 얼차를 왜 주신 겁니까? 마찬가지로 법원에 출석한 부중대장은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얼차려 지시를 내린 겁니까? 같이 주신 겁니까? 이들은 지난 18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영장 심사를 진행한 춘천지방법원은 3시간 만에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검사를 심사에 참여시켰다고 이례적으로 밝혀 영장 발부에 적극 개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심사에 앞서 춘천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법원을 찾아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돼서 철저한 조사를 받아서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